15년간 핵심 간부로 활동한 구경호 씨가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의혹을 전격 폭로했습니다. 2019년 정청래 의원이 참석한 행사에 교인들이 대거 동원되었다고 증언하고야 말았죠. 가장 주목받았던 신천지 그 핵심 관계자 중에 구경호 장로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항상 그 신천지 관련한 뉴스에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던 분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신천지를 탈퇴하고 와신 상담하던 와중에 저희 뉴탐사와 리포액트의 취재 요청을 받고 실명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네. 이분은 뭐 신천지 교계에도 유명하신 분이지만 특히 이만희 그 총회장, 그들의 뭐 이렇게 표현대로 총회장이라고 불리는 그 이만희 씨와 실제로 여러 가지 대외 홍보라든지 정치인과의 관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교 역할 이런 것들을 이만희 씨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고 행동 역할을 해온 15년간 핵심 관계자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언론의 인터뷰에 응해서 신천지 내부 문제를 자세히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제 국용호 신천지 핵심 관계자의 첫 얼굴과 실명을 내건 인터뷰 저희가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주에 제가 쭉 그 신천지 관련한 신천지 관련한 좀 피해 단체들을 좀 만나고 다녔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신천지 피해자 연대도 있고요. 또 몇몇 분들의 또 제보를 좀 받았는데, 우연하게 제가 취재를 하던 와중에 구경호 신천지 장로가 최근에 신천지를 탈교했고, 그리고 허재영 기자가 취재하는 그 내용과 비슷한 증언을 신천지 피해자 단체 쪽에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급히 구경호 장로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놀라운 증언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고, 또한 그 관련한 증언들 굉장히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주말 사이에 긴급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오늘 그 썸네일에 이미 이제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좀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 전에 오늘 이제 신천지 의혹 관련해서 정청래 후보가 했던 발언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그런 내용들 좀 짚어드리기 전에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청래 전 대표도 제가 볼 땐 감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감찰 받으셔야 돼요. 오늘 방송을 좀 보시면 감찰에 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청래 전 대표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을 윤리감찰에 지시하겠다. 그리고 곧바로 뭐 징계 조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김민석 전 총리는 정청래 씨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냥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황들이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멈추라 라고 경고했을 뿐입니다. 네. 정청래 전 대표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투표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왜 정청래 전 대표가 저렇게 펄쩍 뛰는지 모르겠고. 네. 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뭔가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한 발 좀 물러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거꾸로 이제 역공을 취한 거예요. 나 정청래하고 연결돼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있으면 내봐. 못 내었지. 그러면 당신은 징계를 먹어야 돼. 이제 이런 3단 논법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 정청래 이제 후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천지 의혹을 오늘 이제 증언을 보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천지 그 핵심 관계자인 구경호 장로도 정청래 씨의 이런 발언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감찰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일 때. 그때 이제 민주당의 뭐 내부 뭐 사법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좀 KBS에 좀 새나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청래 전 대표가 탈당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김상욱 의원한테 휴대폰 내놔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김상욱 씨가 거절하고 그랬었거든요. 김상욱 의원이 그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의 철학대로라면
감찰 본인도 받으셔야 되고 휴대폰도 민주당 윤리감찰에 좀 확인을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기준대로. 자, 그리고 신천지 이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이제 근거 제시하고 바로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의 저 발언 몇 시간 뒤에 동아일보에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수본 조사 결과 수사 결과 고양시 신천지 시몬지파 네. 여기서 30-40명의 교인들이 민주당 고양시당에 집단 가입을 했고 여기에 이제 고양시에 출마하려는 어떤 예비 후보가 있었나 봐요. 네. 거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단서를 잡고 합수본이 수사를 했고 실제로 그 후보도 소환 조사를 네. 한 것으로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뭐 정청래 또 후보 쪽에서는 고작 30-40명 정도가 당원에 이제 가입한 것을 놓고 이걸 네.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또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또 이제 맞받아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네. 워낙 이 범죄라고 얘기하는 건 한꺼번에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민주당 이 합수본은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유착돼 있던 신천지 거기에 이제 네. 수사력을 집중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뭐가 이렇게 조금 튀어나왔을 뿐인 것이지. 이 정도는 이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는 사실 추정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뉴탐사를 지난주부터 이제 보신 분들은 신천지의 핵심적으로 활동해왔던 간부들이 복수로 신천지는 조직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투표하고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증언하고 후보하고 딱 연계가 돼 있지 않더라도 신천지 입장에서는 네, 자신의 가장 철천지 원주인 이재명 대통령,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차원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 네, 자기네들이 좌표를 찍어가지고 타겟을 정해서 그냥 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후보하고 뭐 굳이 뭐 묵계가 없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제가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나온 당대표 후보 3명 중에 네. 신천지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타격을 주려면 누구를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는지 명확하거든요. 예. 네, 어제 지난주 이 시간에 네. 이제 뭐 방송을 해드렸지만 신천지는 정청래 쪽을 조직적으로 밀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신천지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핵심 관계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민석과 정청래 둘 중 놓고 봤을 때는 김민석이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고 보조를 맞춘다라는 걸 신천지에서 다 파악을 한 거죠. 네. 반면에 이제 정청래 후보는 여러 가지로 계속 당정 엇박자를 1년간 보내왔고 또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상하게 호남일보 강연도 그렇고 마포 그 노벨의 거리 행사도 그렇고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에는 부르면 바로 가는 정청래 전 대표의 행보 때문에 신천지 입장에서는 정청래가 우리가 더 컨트롤하기 좋은 후보로 그들 내부에서는 분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이렇게 신천지 전 핵심 관계자들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러나 지금까지는 익명으로 보도를 해왔던 신천지 핵심 관계자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본인의 실명을 걸고 인터뷰를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까요? 그러시죠. 네. 자, 저희 리포액트의 인터뷰 기사는 한 서너 시간 전에 미리 올렸습니다. 신천지 핵심 간부로 활동했던 이분이 이제 지금 그 문제의 시몬지파. 네, 조금 전에 동아일보 보도 그렇습니다. 시몬지파와 함께 활동했던 바로 신천지 핵심 간부입니다. 이분이 정청래 후보가 2019년에 참석했던 마포 노벨의 거리 명명식 행사에 중요한 증언자인데요. 본인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신천지 교인들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회의를 했다. 마포 행사에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동원된 게 맞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뭐 전언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영등포 네. 쪽에 이제 주로 이게 좀 집중해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회의는 좀 같이 했었나 봐요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마포, 뭐 서대문, 영등포 뭐 이런 쪽에 이제 교회 신천지 교인들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회의도 같이 했다라고 하고요. 이분이 시몬지파 홍보부에서 매우 오랫동안 핵심 간부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제가 좀 증거 자료를 좀 더 달라고 좀 했습니다.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지만 언론에는 이 정도 하나만 제가 일단 공개를 하겠습니다. 시몬지파 홍보부 상반기 워크숍. 이게 조금 화면을 좀 키워주시면 이게 날짜가 있습니다. 2019년 아하. 2월. 2019년 2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마포 노벨의 거리 그게 2019년 7월인가 8월인가 있었던 행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시몬 지파가 잔뜩 투입돼요. 이 교인들이. 그래서 이 구경호 씨는 당시에 신천지 교인들이 어떻게 그 당시 행사에 참여했는지 어떻게 동원됐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도해서 만들었던 회의를 주도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고 저렇게 증거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분과의 인터뷰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신천지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것이다. 이분은 올해 2월 달에 탈교했습니다. 올 2월 달에.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신천지 총회에서 어떻게 각 지파별로 조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죠. 다만 이분은 불과 올해 초까지 신천지에서 핵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관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신도가 아니고 이게 홍보의 담당 이제 간부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신천지의 이제 상층부 동향도 이제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겠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청래 의원이 참석했던 그 마포 2019년 그 노벨 거리 행사에 신천지 교인이 동원됐고 내가 직접 회의에 참여했던 당사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말미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2020년 총선 전에, 그러니까 2019년 뭐 그 전에 이제 정청래 의원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하는 한 신천지 교인이 한 2-3명과 함께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간 적이 있다. 그래서 정청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본인이 이제 정청래의 친인척이라고 뭐 친인척이라고 얘기 안 하고 누구라고 얘기했겠죠. 뭐. 이름과 뭐 어떤 관계인지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8촌 이내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청래 후보의 어쨌든 뭐 친인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친인척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찾아와서 뭐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뭐 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정청래 후보를 위해서 뭐 이런 취지의 말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선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신천지 교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목적은 신천지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어떤 대외 확장을 위해서 정청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갔다라는 게 구경호 장로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정치의 세계가 다 그렇죠. 뭐 신천지에게 도움을 주면 신천지라는 또 정청래에게 또 도움을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전략을 늘 염두에 두고 종교인들은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이제 계산들이 깔려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신천지 핵심 관계자의 뭐 증언 지난주 인터뷰도 했지만 이 구경호 장로가 를 저희가 인터뷰를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거의 신천지 조직에서 이만희 씨 정도를 제외하고 이만희 씨와 그리고 각 지파장들 있잖아요. 그 정도 제외하고 그 외에 본인의 실명을 걸고 내가 신천지 장로다
라고 대외 활동을 하는 분은 사실상 구경호 씨가 유일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교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추적하는 특히 CBS 같은 언론사는 구경호 장로를 인터뷰하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 왔던 분입니다. 신천지의 공식적인 뭐 대외 언론 협력 대변인. 담당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만희 씨도 그런 부탁들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의 거의 대변인 같은 언론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해왔던 분인데 바로 이분이 올해 초에 이게 지금 교계 뉴스입니다. 신천지를 떠나겠다라고 2월 초에 선언을 했고 이게 지금 교계에선 나름대로 좀 파장이 있었던 선언이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었던 구경호 신천지 장로였는데 그동안에 이제 언론들이 구경호 장로를 좀 이렇게 접촉해보는 시도는 없었던 모양이죠. 아니요, 있었다고 합니다. 아, 있었는데 구경호 장로가 여러 가지 저희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내부에서 좀 좀 결정이 안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도 터지고 또 뉴탐사도 열심히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뉴탐사에서 줄기차게 최근에 이제 신천지 관련한 어떤 정치 유착 의혹을 파헤치는 걸 보면서 인터뷰를 한다면 이곳과 함께하는 게 맞겠다라고 결심을 하셨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맞아서 저희와 인터뷰를 처음으로 하시게 된 겁니다. 네, 그런 또 사연이 있었군요. 네. 이게 지금 16년 기사입니다. 2016년 CBS 노컷 뉴스 기사인데요. 지금 이제 구경호 장로를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니까 조금 배경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대해서. 이 보면은 이제 교계 언론들은 이 구경호 장로를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을 했던 흔적들인데요. 이분이 이제 한국 신문방송 기자협회라는 어떤 뭐 나름의 또 다른 기자 단체를 언론 단체를 제가 이번에 좀 주도하고 있었던 것 보니까 같아요. 이 기자협회가 저 기자협회라고 하는 이름을 딴 단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국 기자협회, 뭐 대한기자협회. 네. 근데 여기는 또 한국 신문방송 기자협회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경호 장로가 이제 이끌었던 기자협회 사무총장인데 여기가 뭐 꼭 이상한 단체는 아닙니다.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뭐 여러 이제 매체들이 가입을 해 있어요. 다만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신천지 장로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구경호 씨가 사무총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CBS 노컷 뉴스에서는 계속 추적하면서 인터뷰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경호 사무총장이 2016년 8월에 한 국회의원 정치행사장에 나타났는데 여기에 신천지 분효회 조직을 동원했던 사실이 CBS 취재로 밝혀지기도 했다 하면서 이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만 방송하고 이제 구경호 씨 인터뷰는 실패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경호 사무총장이 신천지 이제 교계 행사 이런 데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좀 연설하는 그런 영상도 찾을 수 있고요. 자유한국당 행사는 저렇게 참석을 고좀 한때 이분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중요 간부 역할도 맡았던 것으로 이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씨가 실제로 그 홍준표 등등등과 관계 맺음하면서 지냈던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뭐 구경호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쭉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분의 기본적인 성향은 민주당 쪽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원칙대로 이제 코로나 관련 대응을 하면서 이분은 신천지의 교리에 따라 교단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에 네. 좀 잠시 몸을 담았다고 합니다. 네, 의외로 이 신천지를 이제 배교한 동기가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하고 맞지 않아서 이 탈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네. 한 일주일 전에 신천지에서 이제 탈퇴하신 분인데 그분은 대구에서 사시는 분인데 자기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외로 되게 잘하고 그래서 호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대선을 앞두고 네. 이 신천지 이제 지역장들이 위에서 이제 교주의 명을 받아가지고 윤석열을 찍으라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반발했대요. 근데 자기는 결국 이제 이재명 네. 후보를 이제 찍었는데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자기가 하는 꼴을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뭐 하나 어디 자기가 점수를 줄 곳이 이제 없었는데 급기야 이제 12월 3일 날 계엄을 네. 선포 이제 하는 거를 보고 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탈교를 선언했다. 당신들이 그렇게 거의 신처럼 떠받드는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게 좀 한 걸 봐라라고 하면서 탈퇴를 했다고 하는데 이 구경호 씨도 이제 그런 좀 본인의 정치적인 그렇습니다. 신념하고 좀 안 맞을 수 있겠네요. 네. 자, 교계 언론에서 초미의 관심사의 인물이었던 인물인 구경호 장로, 신천지 핵심 간부로서 역시 또 이만희 씨의 또 총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대외 언론 역할을 해왔던 가장 핵심 스피커가 네. 저희 뉴탐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단독 보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우리 구경호 장로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이제 영상으로 직접 인터뷰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것인데요. 먼저 저희가 구경호 장로에게 그동안 어떤 역할들을 신천지 내부에서 해왔고 또 이만희 교주와 어떤 식의 관계를 지냈는지부터 저희가 물었습니다. 자, 구경호 신천지 장로, 지금은 탈교한 구경호 씨의 단독 인터뷰 지금부터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일단 선생님 신천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던 누구신지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신천지에서 약 15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시몬 지파와 바돌로메 지파에서 홍보부장을 13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장로 회장 했고, 그리고 코로나 전까지 한 7년 정도 전국 신천지 장로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예. 이름은 국용호입니다. 네. 이게 정상적으로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역할들을 하신 건 이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또 시청자들을 위해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만희 교주와의 관계도 조금 어느 정도 있으신지 좀 여쭙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격려도 해주고 전화도 오고, 그리고 설날이나 이렇게 이때 이제 세배도 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많이 했죠. 외부에서 활동 좀 많이 해주라.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역할은 참고로 저희 사무실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와서 제가 꽃다발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러면 주로 우리 장로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건지. 장로 회장이니까 장로라고 사령장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홍보부장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좀 이제 정치 외교 이렇게 우리 사회에 조금 권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과 좀 많이 만나시고 신천지와의 가교 역할을 하시거나 그랬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그런 걸 조금 정치인들도 좀 만나고, 그런 또 외부 유력 인사들 네. 주로 만나서 제가 이제 행사 때 뭐 예를 들어서 종교 행사라든지 평화 행사라든지 이럴 때 이제 버스에 같이 태워서 모시고 행사장을 주로 다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드러내긴 했지만 이제
굉장히 어떤 정치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관리를 해왔는지 좀 사진들을 다 보여줘 가시면서 입증을 좀 하셨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네, 민주당과 국힘당의 중요 인사들인데요. 이분은 그런 역할들을 이제 이만희 씨의 부탁을 받고 활동을 해왔고요. 자, 사진 하나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만희 교주와 뭐 이게 생일 무슨 행사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몇몇 이제 측근들이 늘 이제 행사를 갔는데 여기에 이제 초대돼서 뭐 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 사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좀 저희한테 공개를 좀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저희가 이거 이만희 씨 뭐 자택인가요? 장소는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던가. 구리 무슨 하여튼 뭐 경기도 어디에 있는 무슨 별장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뭐 그게 가평에는 별장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남희 씨하고 이제 그 같이 있는 모습이 관찰되던 뭐 그곳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진을 여러 개 이제 주셨는데 이만희 교주와의 관계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나 정도만.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이만희 씨한테 이제 그 뭐 세배도 드리러 뭐 가기도 하고. 또 대외 협력을 하니까 이제 많이 이만희 씨가 이제 그 직접 격려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그냥 허튼 얘기가 아니고 저렇게 사진으로 입장이 되네요. 상당히 이만희 씨로부터 신임을 받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만희 씨의 부인과 찍은 사진도 있고요. 네, 여러 사진을 제공하셨는데 어차피 뭐 하나만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 입증하는 용도니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저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제 이만희 교주의 이제 부탁을 받고 주로 이제 대외 홍보 역할 그리고 중요 정치인들 섭외하거나 또 관계 맺음하면서 창구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이희자 씨가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희자 씨는 근데 이제 뭐랄까 드러내놓고 하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신천지 교인님을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분은 드러내놓고 활동을 해 왔다라는 점에서 구경호 씨 신천지 장로님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신천지의 공식 창구 그렇습니다. 역할이었고 이희자 씨는 이제 위장 단체를 내세워서 정치권하고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희자 씨는 부인하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내용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폭로하시는 내용들인데요. 자, 그 김민석 후보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반명과 신천지 비밀연합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반명이 뭐 정청래라고 언급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각자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다만 그 세력과 신천지 비밀연합이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라고 이제 밝힌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지난주에 역시 또 신천지 총회의 핵심 간부 역할을 20여 년 가까이 해왔던 간부를 만나서 신천지가 실제로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이낙연과 이재명이 경선을 했을 때부터 해왔다라는 증언을 들었죠. 자, 이것에 대해서 구경호 사무총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역시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끝나는 즉시 반드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고 김민석 후보의 문제 제기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라고 이분도 똑같이 증언을 했습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조직적으로 막 당원들이 이제 가입한 문제를 내부 점검을 좀 전당대회 끝나고 하겠다라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좀 밝혔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만약에 신천지가 정상적인 종교 단체라면 뭐 자유롭게 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코로나 때에 이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나 일부 중진들의 그 민낯이 이제 이렇게 수면에 드러났잖아요. 네.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도 이게
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 그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캐치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저도 왜 사입이냐 있을 때는 그걸 반감을 많이 샀는데 나와서 보니까 정상적인 종교단체가 아니다. 이제 이렇다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럼 정상적인 사람들이 당에 들어와 있는 거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당에 들어와 있는 거는 이건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애초 사전에 차단해야 되지. 네. 그냥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뭐 2만 명, 3만 명이 어떤 누구 한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상으로 네. 뭐 지지하겠다, 네. 지지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내린다면 그거는 당에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인 본인 판단대로 투표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죠. 교주의 지시로. 각자 개인이 판단해서 나는 뭐 김민석 찍겠다, 뭐 정청래 찍겠다, 송영길 찍겠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다르죠. 네. 근데 누구를 찍어라, 우리는 누구를 찍자 이런다면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하고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정청래 네. 전 대표 계열의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 제기가 해당 행위이고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민주당과의 관계는 확인된 게 없는데 너무 이런 것들을 뭐 부풀리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네. 예, 관계자로서는 좀 어때 보이십니까? 아니 김민석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가 무슨 적입니까? 적대 관계예요? 나는 같은 팀이라고 보거든요. 네. 같은 정당에서 같은 당을 운영하려고 당 대표를 나온 사람들인데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지금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정청래 후보나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같이 조사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야지. 네. 아니 어떻게 증거 내놓으라고 그러고 확인되지 않는 거라고 하면서 증거를 못 내놓을 경우에 사퇴하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적 같아요, 적. 서로. 물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는 맞지만 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또 만나서 같은 당에서 같은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나갈 사람들이 어떻게 적이 돼가지고 네. 진짜 할 말 못 할 말 다 하고 한다면 이 사람들 나중에 당 깨려고 오는 사람들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 신천지의 이제 핵심 관계자로 계셨던 분 입장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의 그런 어떤 의혹 제기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네. 예.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다면 민주당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 당원 명부와 신천지 네. 교인 명부를 대조해보면 네. 그거는 뭐 네. 정확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름을 틀리게 쓰는 사람이 네. 있다면 몰라도 이름을 똑같이 쓰는 사람이라면 네. 분명히 네. 확인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 다 저렇게 이제 판단을 해 왔는데 네. 역시 또 구경호 장로의 말처럼 저런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에 이제 오랫동안 홍보부장으로 이제 몸담고 있었던 분조차도 네. 지금 지금 이 민주당에도 이렇게 단체로 당원에 가입을 시켜서 경선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정청래 이제 후보만 이런 신천지 개입 우려는 마치 이거 가짜 뉴스고 네. 해당 행위다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불과 7개월 전까지 신천지의 스피커로 계셨던 분이에요. 네. 네. 그분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적극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뭐 이번엔 이렇게 치르더라도 다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탈교하신 분이 전에 이제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신천지 명부는요 네. 아주 정확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라고 얘기하니까 신천지에 이제 그 포섭이 된 분이 바로 신천지 교회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이 신도로 등록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그 학습을 해야 돼요. 그 수개월간의 학습을 이제 그 거쳐서 그 천국고시라고 하는 시험도 봐요. 한 330문제가 이제 주관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미리 내주고 달달달 외우게 해서 거기서 90% 이상 시험을 이제 정답을 써내야 천국고시에 통과해서 수료식을 갔습니다. 매년 보면 이제 그 신천지에서 수료식을 하잖아요. 그 수료식을 통과한 사람한테 비로소 신천지 이제 신도로 등록이 되는데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신천지 신도번호가 등록이 되는데 그렇군요. 그게 이제 신천지 이만희가 이제 그걸 처음 설립한 연도가 뭐 이제 원년 1년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보해 주신 분은 뭐 신천지 30년인가요? 그래가지고 30년째 이제 그 신도증을 받는데 30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앞에 30이 나가는 거예요. 30 그 다음에 본인의 생일 몇 월 며칠 이렇게 나가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 이제 고유 번호가 있잖아요. 신천지 이제 000 1부터 2부부터 이렇게 신도 번호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앞에 이 생년월일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원년 그 이제 신천지 연을 쓰기 때문에 그 앞에 이 생년월일과 그 뭐 주민등록번호가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름하고 대조해 보면. 그리고 신천지 신도 명부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신천지 명부를 입수를 해서 민주당 이 당원 명부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 뭐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네. 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천지 그 핵심 관계자로부터 들었던 내용과 똑같네요. 사실 강진우 기자님은 또 강진우 기자님대로 바쁘셔서 저는 이 내용 공유받지 못했었는데 제가 취재한 그 신천지 핵심 관계자 내용과 일치하네요. 자, 좀 이렇게 이제 신천지와 관련돼서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얘기는 공통적입니다. 신천지는 국민의힘 포함하여 민주당에도 조직적으로 가입을 해왔고, 그게 이제 유착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민주당에도 분명히 가입을 해왔고 또 전당대회에 반 이재명으로 결집해서 조직적 투표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전당대회 후에 점검을 좀 해야 된다. 정청래 전 대표의 저런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구경호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민주당 지도부가 잘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어서 신천지가 이제 그 정치인들에게 주로 접근을 해왔다고 하잖아요. 특히 이희자 씨도 그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역시 또 구경호 사무총장도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뭐 여러 또 보도들 통해서 뭐 이미 뭐 녹취록 등이 이제 폭로가 돼서 뭐 사실상 공공연한 정보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구경호 사무총장이 어떻게 정치인들에게 접근해서 활동을 해왔는지 역시 또 그것에 대해서도 양심 선언을 하셨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특히 호남 같은 경우는 거기는 그냥 만년 집권 여당 같은 곳이잖아요, 민주당.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신천지는 호남의 많은 정치인들하고 거의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아주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겠네요. 당연하죠. 그거야 뭐.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서 뭐 이만희 총회장 같이 만나고 무슨 유착이 돼 있으니까 만나지. 그렇군요. 호남의 이제 국회의원들 혹은 지자체장들 전수조사를 좀 당 내부에서 좀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 지역에는 엄청난 어떤 우리가 모르는 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이제 좀 정치 행사에 좀 동원됐거나 못 모르고 이제 갔는데 알고 봤더니 뭐 민주당 무슨 행사 아니면 새누리 국민의힘 무슨 행사 이런 걸 좀 목격하신 게 좀 추가로 있으실까요? 제가 움직였기 때문에 CBS에서 막 저를 잡고 그랬었어요. 저는 이제 지역 사람들 뭐 한 30명 뭐 또 신천지에서 한 30명 이렇게 데리고 막
국회 행사 가서 근데 CBS에서 저를 잡고 이 사람 신천지 이 장로가 이런 행사에 왔다. 막 이래서 뉴스에 나간 적도 있거든요. 야, 우리 선생님도 여러 번 동원하셨군요. 아, 당연히 했죠. 여러 행사에. 저도 이제 정치를 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하고 많이 알죠. 그러셨군요. 예. 네. 주로 그럼 국민의힘 행사, 민주당에서 무슨 토론회를 하거나 무슨 토크 콘서트를 하거나 이런 행사에 이제 저는 이제 국민의힘 때는 그때 이제 국가안보전략단이라고 거기에 내가 이제 부회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에 가입도 않는 상태고 민주당도 그때는 탈퇴해 있는 상태, 무당 형태에서 제가 이제 그런데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 섭외하려고 뭐 갔던 거죠.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 이제 뭐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지역구 행사들이 좀 있는데 좀 썰렁하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좀 신도들 동원해가지고 많이 좀 당연하죠. 암암리하고 있나요? 네. 아마 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야 뭐 하지 말라 그래도 아마 그 부서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꼭 민주당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국힘당 특히 이제 지역구 행사를 하는데 사실 좀 행사장이 썰렁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정치인들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좀 누가 좀 와서 좀 북적북적하게 해주고. 근데 그러면 부탁할 때가 뭐 지역위원회에도 부탁하겠지만 신천지 쪽에서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력 동원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정치인도 땡큐고 또 신천지 입장에선 그거를 도와준 대가로 나중에 여러 가지. 근데 이분이 아까 이제 로비를. 동원한 인원들을 한 30명 정도, 뭐 부녀회 뭐 이런 네. 곳들 동원해서 이제 30명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국회 이번에 행사 같은 경우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국회 제가 이번에 행사 이제 때. 그 5.18 그 재단도 이제 신천지가 침도했다고 하는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저희한테 증언을 해주신 분이 네. 2019년도인가 그때 이제 5.18 관련 단체 회장 선거를 하는데 네. 갑자기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네. 한 30여 명 정도가 와서 선거 준비를 하고 결국 이상한 사람이 회장이 당선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혀 보지 못하던 그 주로 젊은 여성들 30여 명.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게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 정치권뿐만 아니고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인원 동원이 필요한 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30명 단위로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분은 이제 저런 경험이 워낙 이제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되게 허술하게 대답하는 것 같지만 저분 입장에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십몇 년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뭐 했고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본인도 좀 휴대폰도 좀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아무튼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상사나요 보니까 특히 일상사. 호남 같은 경우는 특히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앙 정치인도 관리 대상이었겠지만 특히 지역 정치인들에게 많이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각종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로비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여러 관리들을 접촉들을 해왔다라는 게. 그러니까 5.18 단체까지 신천지가 침투했을 정도면 뭐 민주당 이런 거 가만뒀겠습니까 신천지? 네. 그리고 실제로 아예 신천지가 일부는 그냥 아예 자신의 신도들을 그냥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출마를 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정진호 이름이 뭐죠? 우리 광주에 있는 제가 이름을 순간적으로 까먹었는데 그 정 의원 증언에 따르면은 자기가 2024년 총선 때 그 출마 이제 하니까 아예 그냥 신도들이 그 상인들이 두 집 걸로 세 집 한 분이 우리 신천지다 나 신천지다 이게 드러내놓고 이제 정치인들을 길들이게 하려고 한다 이거. 그렇군요. 예, 지금 뭐 구경호 사무총장의 증언으로도 지금 확인이 되지만 신강식 신천지 피해자연대 대표를 제가 하루 전에 이분 만나기 전 하루 전에 만났는데 이분으로부터도 비슷한 증언을 또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죄송해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정준호 의원입니다. 네. 우리 광주 북구 정준호 의원. 자, 화면 띄워주시죠. 이분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이런 증언을 받았다고 해요. 이분은 이제 각종 피해자들을 다 십수년간 제보를 받으신 분이고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이번 합수본에도 고발장을 제출하신 분입니다. 이만희 네. 등등등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으로. 그래서 이만희가 지금 재판받고 이제 막 시작됐거든요. 이분이 최 1등 아하. 고발 네, 그렇군요. 가장 많은 네, 기여를 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신천지 청년 교인이 교계 행사이다 하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가봤더니 민주당 정치인의 행사였다. 라고 이제 이 청년이 이제 탈교한 뒤에 제보를 해왔고 2024년 총선 때도 그런 식의 교인들의 동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의 정치인이 누구인지는 설명은 들었어요. 다만 이건 이제 크로스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그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네,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이 여러 차례 동원이 되는 것들은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네, 이렇게 증언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제보를 받으신 분이고요, 신강식 대표는. 근데 구경호 사무총장은 본인이 직접 네, 신천지 교인들을 동원해서 각종 정치 행사에 투입시켰다라는 증언입니다. 네, 참고로 정준호 의원은 신천지 아닙니다. 예, 본인이 신천지면 저한테 그런 신천지 네. 그 신도들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예. 그런 자기를 막 한테 그렇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천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그 문제를 네. 이제 예, 증언을 해준 겁니다. 그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정준호 네. 의원 신천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신 분이에요. 예. 네. 자, 이런 부분들 특히 뭐 조사를 하는 김에 정말 특히 지역의 정치인들이 신천지와 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당 차원에서 정말 철저한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신천지와 뭐 약간의 이제 교류가 있었다고 해서 다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이분들의 이제 증언은 뭐냐면 그런 거를 빌미로 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당을 이제 전당대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에 이제 뭐 투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라. 신천지 그렇죠. 교인들이 접촉해 오는 거. 그런 차원인 것이지. 정치인들이 지역에서 정치하다 보면 아니 뭐 천주교 교인도 만날 수 있고 뭐 기독교 교인도 만날 수 있고 신천지 뭐 다 만날 수 있죠. 만나는 것 자체가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주의하고 경계를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우리 여수의 순천의 김문수 의원 같은 네. 경우도 자기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접촉을 해서 그러면 딱 자기는 경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신천지구나라고 이제 바로 네. 본인은 이제 캐치를 하고 그다음서부터는 이제 뭐 단속을 한다는데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그렇죠. 자세가. 네.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경계를 잘 안 하는 듯한 네, 지금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구경호 사무총장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자, 2019년 마포 노베러 거리 명명식 행사. 이게 뭐 한국 뭐 대한민국 노벨재단 뭐 여기서 이제 마포구청과 함께한 공식적인 지역구 행사였다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봐서 이것 역시 신천지의 행사였고 또 이희자 씨가 또 공교롭게도 신천지의 로비스트로 법조 로비스트로 활동을 한 기록들이 지금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 이 행사도 신천지 행사로 보이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설사 모르고 갔을지라도 그러나 여기 딱 간 순간 여기가 좀 이상한 행사구나. 천지화를 들고 있는 저 모습, 저거는 전형적인 신천지 행사 풍경인데. 네. 그걸 몰랐다라는 게 이제 정청래 전 대표의 주장이고요. 네, 지금서부터라도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네. 자, 이 행사에 그러나 과연 신천지 행사가 맞느냐 아니냐, 사실 내부 고발이 없는 한, 있지 않는 한 정확한 건 알 수 없죠. 이희자 씨도 아니라고 하고요. 자, 구경호 사무총장이 결정적인 증언이 신천지
마포 네 일대에서 활동하는 그 이제 시몬지파라고 하더라고요. 네, 시몬지파와 어떻게 회의를 해서 여기에 교인들을 집단적으로 투입시켰는지 라는 본인의 경험담을 털어놓습니다. 자, 구경호 사무총장의 증언으로 사실상 이 행사는 신천지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경호 사무총장의 증언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이제 신천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호남일보 강연을 이제 최근에 좀 가서 좀 문제가 됐고 또 이어서 2019년 마포 노벨의 거리 명명식 이런 부분들 참석하신 것들이 사실은 거기가 신천지 행사였다, 그렇지 않다, 그냥 지역구 행사였다 이런 해명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쭙겠습니다. 활동하신 공간이 그 마포 그쪽이셨죠? 시몬지파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여기 나오신 분들. 그 뭐 1000여 명 정도 그 시몬지파에서 인력 동원이 됐다라는 거는 뭐 얘기를 들으신 건가요? 뭐 아니 직접 뭐 회의 시간에도 나왔고. 아 직접 회의도 가시고 하셨군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시몬지파 본부가 일산이었기 때문에 고양시였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 한 2,000명 정도. 그러면 이제 영등포는 1,000명. 예. 서대문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또 한 뭐 500, 600명. 네.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동원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증인이기 때문에 그건 뭐 영상을 뭐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마포구 행사인데 그걸 이렇게 신천지 교회에서 그 영상을 뭐 같이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그 마포구 행사라면 뭐 보여주면 안 되죠. 마포구가 써먹어야지. 근데 신천지 문화부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교회에서 보여준다면 그건 무슨 행사인가요? 그건 당연히 신천지 과연 당을 안정시킬 엄중한 응징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승부의 최대 분수령인 호남과 수도권 표심이 전당대회 판세를 통째로 흔들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의견에 공감하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예배 시간 광고,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 이렇게 마포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 그 영상 다 틀어주고. 그런 것들을 왜 우리 그 마포구 아니 마포구 행사가 아니니까 이해가 되지만 마포구 행사가 아니면 마포에서 오히려 자랑을 하고 그래야죠. 마포구 행사라면. 근데 마포구 행사를 굳이 광고 시간에 우리가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행사 인력 동원을 같이 하신 거잖아요. 1,000명, 2,000명. 같이 한 건 아니고 시몬지파 이렇게 같이 회의 때 몇 명하고 뭐 청년회는 뭐 500명, 부녀회는 300명, 장년회는 100명, 뭐 자문회는 뭐 100명 뭐 이렇게 해서 인원 동원하라고 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제가 알지. 그러니까 그 회의 과정을 같이 회의해요. 중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참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신천지가 드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면 이 행사는 신천지 행사라고 딱 찍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가신 거예요? 못 간 거죠. 뭐 결정적이네요. 그러니까 회의만 준비 회의만 같이 하시고 본인은 이제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사장에 가지는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천지 교인들이 동원된 행사가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백벌을 양보해서 정청래 이제 후보가 저 마포 그 행사에 자기가 신천지 행사인지 모르고 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신천지가 자신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행사에 정청래 후보는 사실 이용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정청래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 이희자 씨가 주최한 행사에 저렇게 그 신천지 상징인 꽃을 들고 또 이희자 씨의 또 구호에 맞춰가지고 만세 삼창도 부르고 이런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신천지 교회에서 보면서 신천지 교인들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디어 이제 뭐 정청래
같은 정치인도 이제 우리가 이 추수할 날이 멀지 않았네. 네. 이런 지금 저 증언을 듣고 나다 보니까 굉장히 끔찍하네요. 네. 그 뭐 방송에는 이제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저 또 준비 과정을 또 입증하기 위해서 또 약간의 좀 또 휴대폰을 좀 열어서 좀 확인을 좀 해주셨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실까요? 여기 이제 행사장이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좀 질문을 좀 했고 그분들의 연락처를 갖고 있는 것도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PD님 앉아 계신데 PD님 옆에서 같이 보다. 요 사진은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찍은 거야 아니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뉴탐사 보도인데요. 뉴탐사 보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습니다. 캡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여기 참석자를 하나만 그렇습니다. 물어본 네, 거군요. 하나하나 여기 다 시몬 지파의 누구고 누가 뭐 중간 간부이고 그 사람의 휴대폰 번호는 이거이고 이런 것들을 일부 좀 적정한 한 선에서 다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정청래 후보는 최소한 이희자 씨가 주최한 이 행사가 신천지 행사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사실상 신천지를 쉴드 치는 거예요. 이제. 예. 뭐 이희자 씨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이제 노벨재단의 행사였다. 한국 대한민국 노벨재단의 행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신천지 행사는 외피는 항상 다른 걸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희자 씨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적으로는 신천지 행사가 맞다. 오늘 너무 볼수 있을 것 결정적인 같고요. 뭐 증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네. 정청래 후보가 계속 근거를 대라, 증거를 대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뭐 거의 빼박 증거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증거 그렇죠. 본인이 회의에서 동원했다고 하시는데 이상해요. 네, 아무튼 그 정청래 본인이 씨가 직접 행사장에 나타나면 신천지 행사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가지 않았다. 그럼 또 CBS가 막 또 카메라 들고 쫓아갔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되면 안 되니까 저 행사는 그냥 노벨재단의 행사처럼 이제 비춰야 되기 때문에 구경호 씨는 안 갔다는 네, 겁니다. 정청래 이제 후보는 최소한 신천지에 이용당한 거예요.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충분히 좀 그래 보이고요. 네. 자, 그 이희자 씨가 그럼 저 행사를 왜 했을까? 예. 그러니까 이희자 씨의 설명도 그렇고 정청래 의원의 설명도 들어보면 저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을 왜 노벨 평화상을 기리기 위한 행사였다. 왜냐면 이제 그 서교동인가요? 우리 사저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죠? 네, 서교동이요. 네, 거기 근처잖아요. 그래서 서교동 마포를 동교동? 어쨌든 동교동. 동교동. 죄송합니다. 노벨상 거리로 노벨 평화상의 거리로 이제 뭐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근데 저 행사 내용을 우리가 다 봐서 알지만 저기 김대중 대통령님을 언급하는 게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냥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 있는데 이게 김대중 조상님 덕입니다. 이래버리고 그게 답니다. 그게 무슨 김대중 선생 대통령님의 노벨 평화상.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홍걸 전 의원도 참석해 있지만 연설의 기회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홍걸 전 의원과 제가 통화도 했지만, 네, 그분은 이 행사를 제대로 기억도 못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뭐 정청래 이제 후보가 그 당시에 나와서 이제 그 축사를 하는데도 뭐 김대중, 뭐 노벨상 이 얘기는 한 마디도 안 꺼내잖아요. 전혀 안 꺼냈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신천지 핵심 총회 관계자로부터 들었을 때는 저거는 이만희 씨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염원하는 어떤 기원하는 행사로서 마련이 된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경호 사무총장도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이희자 씨를 직접 설득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구경호 사무총장의 이 행사의 성격과 관련한 증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희자 씨는 그 행사를 굳이 왜 한 걸까요? 굳이 마포에 뭐 노벨상과 굳이 연관짓자면 뭐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님 외에는 없는데 굳이 노벨재단 이런 거를 왜 만들어서 그런 행사를 굳이 왜 하신 걸로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 이제 제가 노벨재단이라고 섭외를 해서 이만희 총회장한테 평화대상을 하나 드렸어요. 아마 영상 보면
나오고 또 신문에도 네. 나올 텐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본따 가지고 아마도 이희자 회장이 대한민국 노벨재단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아마 1회 행사예요. 네. 1회 행사 때 어떻게 보면 자기 관할 구역이니까 마포구가 자기 지역이다 보니까 마포구에서는 뭐 마포구청장이나 뭐 국회의원, 뭐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하고 잘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마포구에다가 노벨 거리를 만들어서 이만희 총회장을 띄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다분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문집하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인원도 네. 동원해서 해주고 그 행사를 기획하고 다 했던 거지. 뭐 이희자 회장이 행사 기획했다고 보면 안 되죠. 신천지에서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약간 일반 국민들은 좀 의아한 게 네. 그 스웨덴에 예. 그 노벨 재단이 있잖아요. 예. 거기랑 허락받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이런 재단을? 뭐 그거는 개인 나름이죠. 네. 뭐 저도 뭐 노벨재단 만들어라면 오늘도 어. 대한 노벨재단이라고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군요. 알아서 할 네. 일이지. 그리고 그들은 행사 뭐 못했죠 이제. 쭉 만약에 이만희 총회장을 노벨 평화상을 만들 대상으로 추천하려면 네. 뭔가 행사를 쭉 해나갔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 이후엔 그 아마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도 아마 이만희 씨 구속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군요. 이희자 씨 혼자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해주신 못하죠. 말씀도 있는데 신천지 그거는 뭐. 누구랑 좀 상의하고 이런 것들을 하셨던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구속돼 있는 당시 총무가 네. 거기에 뭐 이희자 회장의 근후에 뭐 대외협력위원장이라든지 뭐 청년회장이라든지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희자 회장 입장에서는 사람 들어오지 돈 들어오지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이게 무슨 웬 떡이야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좀 지켜보시면서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역시 저는 반대했죠. 문제 의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데 뭐 그거 뭐 제가 말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중진으로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정도죠. 네. 네. 이희자 씨와 함께하는 뭐 고동환 아마 총무 얘기한 것 같은데 고동환 씨도 그 이만희 씨의 핵심 오른팔이었습니다. 이 김남희 씨가 이제 그 탈교하고 난 뒤에는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했죠. 네. 예, 그러니까 고동환 씨가 한국 근후회에 이제 그 들어가서 뭔가 직함을 갖고 활동했다면 한국 근후회는 굉장히 신천지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핵심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저게 그냥 뭐 순수한 뭐 김대중 대통령님을 기리기 위한 행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거는 한 국가의 우리 정말 위인 같은 대통령님을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저런 해명은 정말 정말 김대중 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정말 가만히 냅둬도 되는 해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날 저 행사를 이제 마포구에서 특히 이제 지역 정치인은 정청래 이제 후보를 그 당시에 불렀다라고 하는 거는 신천지 입장에서는 정청래 이제 후보를 신천지의 이제 포섭 정치인으로 포섭 대상으로 이제 삼았던 걸로 보이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안 터졌다면 이만희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만드는데 이 정청래 이제 후보가 큰 역할을 했겠어요 보니까. 네. 계속 지역구 본인의 지역구에서 이제 그 다음 그렇죠. 2020년에 당선이 되잖아요. 그때도 뭐 본인이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이 되고 난 뒤에도 보니까 이제 효정 포럼, 뭐 통일교 이런 데 가서 이제 축사를 이제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이희자 씨가 이제 그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마 계속 정청래 이제 그 의원을 이제 초청을 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아마 뭐 지금도 여전히 이희자 씨를 신천지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정청래 후보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경호 장로에게 저희가 정청래 전 대표는 모르고 왔다 그러는데 여전히 지역구 행사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해명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제 정청래 전 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신천지 행사인지 몰랐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청래 전 대표는 그러니까 마포 지역구 행사였고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벨 평화상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행사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좀 지켜보시기에 그 해명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건 본인이 확인했어야죠. 이게 딱 보면 알 텐데 정치인들이 그 정도도 모르고 정치 해안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네. 무슨 그것도 모르고 정치한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제가 예를 들자면 어떤 다른 정치인은 제가 행사 때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도 보좌관이 와서 다 확인하고 오기 전에 확인해서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대표로 있는 평화 단체다. 그래서 오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직접 연락 와가지고 이 행사는 참석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저하고 좀 다툼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당시 때는 신천지 입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 의원님 오셔야지. 이건 평화 행사입니다. 신천지 행사가 아닙니다. 제가 막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오셨거든요. 이제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죠. 네.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정청래 전 대표가 행사장에 이제 모르고 왔다 치더라도 행사 중간에는 여기가 일반 마포구 주민들이 모인 행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본인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조직적으로 딱 움직이면 알잖아요. 일반 주민이 온 거야 봐. 뭔가 이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뭐지? 하고 좀 깨우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그냥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좀 이 70년대 80년대스러운 이상한 이질적인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 행사장 특징이 딱 그런 게 보였을 텐데 그런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모르고 갔다라고 보기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정말 모르고 갔다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정청래 후보는 사실 이 집권당 대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의 리스크 관리 능력, 위기 감지 능력들이 없다면 집권여당 대표를 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행사장까지는 이제 개별 의원의 소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런 분이 이제 당 대표가 되면 당의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국힘당이 지금 겪고 있는 위헌정당에 준하는 수준으로 혹시 유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사가 되고 당이 큰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2019년도 이희자 씨 주최한 행사뿐만 아니고 호남일보 초청 행사도 정청래 후보가 호남일보가 어떤 매체인지를 충분히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덥석 초청을 수락했다고 본인 주장대로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자꾸 우연히 겹치잖아요. 이러면 이게 모르고 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신천지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느끼면서도 뭔가 신천지를 또 거꾸로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좀 도움을 받고 이용을 하려고 그런 암묵적 묵계하에 그런 행사에 참석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들 수밖에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사실 신천지가 나를 활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몰랐다라고 빠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도 구경호 사무총장도 그래서 좀 이제 과거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더라고요. 왜 유독 민주당 정치인 중 정청래 의원이 유독 신천지의 접근에 저렇게 자꾸 이렇게 취약할까에 대해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니까 하나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처음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언론에 처음 밝힌 건데요.
본인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외 협력 뭐 이런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따로 갖고 계세요. 네. 영등포에. 거기에 수많은 정치인 또는 정치권 외곽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구경호 장로를 만나고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 그 노벨 재단 그 저 행사가 있기 직전 즈음에 정청래 의원의 내가 친인척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갔던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에 정청래는 그 당시까지는 교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설명을 들어보면 다만 정청래 주변에 아무튼 친인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한 30분 넘게 정청래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 수 이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신천지와 좀 관계를 잘 가져갈 수 있을까와 관련한 상의를 하고 돌아갔었다. 그 이후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뭐 신천지에 가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그런 분이 있었고 제가 이름, 성, 나이대 뭐 그리고 뭐 어떤 정도 수준의 친인척인지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요거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진위 여부는 좀 확인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구경호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정청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갔다라는 그 경험 자체는 구경호 사무총장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단은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이어가시죠. 내영인가 아무튼 와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 의원을 섭외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직접적으로는 가족이 가족을 오픈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오픈을 못하니까 우리가 진짜 저 활동하는 사람들 보고 정청래 의원을 찾아가서 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으로 좀 만들고 싶은데 아니 교인으로 만들고 싶은 것보다는 이제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으로 아마 저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군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군요. 저는 뭐 안 만났는데 당시에 아마 무슨 그냥 국회의원을 안고 지역위원장인가 정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렇죠. 국회의원 2016년에서 2020년 그 사이겠네요. 다른 사람이 아마 손혜원 의원 국회의원 하고 있을 때 그때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 뭘 하면서 연락하고 찾아오던가요? 제가 이제 의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정청래 의원을 좀 섭외해달라고 그랬던 것 기억이 납니다. 본인들을 뭐라고 소개하던가요? 자기가 뭐 동생 남편인가 누나 남편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정확한 얘기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한 거는 그때 정청래 친인척인 거는 확실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군요. 그분은 신천지 신도십니까? 신도입니다. 매우 중요한 증언인데, 이거는 뭐 이제 아직까지 우리 저희 구경호 이제 이분의 이제 증언인 것 뿐인 거고, 뭐 이게 그 당시에 뭐 녹취가 있다든지 사진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건 아닌 거죠 지금. 뭐 그분이 그걸 녹취를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저 이제 찾아온 분이 이제 자기를 어쨌든 정청래 당시 이제 지역위원장의 이제 그 뭐 친척이다. 매제 또는 매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명확치는 않은 거예요. 어쨌든 본인 기억에 친인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게 실제로 이분이 친인척인지 아닌지는 뭐 지금은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왜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되냐면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이상할 정도로 신천지의 어떤 접근에 되게 좀 되게 너무 유연하게 대응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네. 하고 이제 기억을 더듬다 보니까 저런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좀 나왔던 것이고요. 근데 정청래 친인척이라는 사람은 왜 구경호 씨를 그때 왜 찾아왔던 건 뭔가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좀 유화적인 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그런 쪽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가족들끼리도 신천지 교인인 걸 밝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좀 조심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뭔가 이 신천지 이야기를 좀 꺼낼 수 있을 것인지 좀 고민을 하다가 저 분이 이제 대회 이제 스피커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 어떻게 설득하는지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하러 두세 명 정도가 함께 같이 왔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신천지 이거 찾아온 신인척은 신천지 네. 신도고 네. 정청래 당시 지역위원장을 좀 이렇게 신천지 쪽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네.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상의하려고 찾아왔다 그런 네. 뜻인가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그게 합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희자 씨 행사가 있기 바로 전일- 직전. 바로 직전일 가능성이 즈음이라고 있겠군요. 설명을 했고요. 뭐 그게 또 뭐 우연의치인지 아니면 정말 뭐가 일이 진행이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또 저 행사에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온 거고요. 예. 일단 뭐 제이면서 또 정명석 씨하고는 또 같은 마을에 네. 지금 먼 친척벌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는데 또 이 친인척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또 자기가 네. 또 신천지 또 신도라고 하면서 또 구경호 씨를 찾아갔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이 있기 전에 이제 정청래 전 대표에게 제가 문자도 보내고 또 직접 전화도 드리고 혹시 8촌 이내에 친인척 중에 신천지 교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지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회신은 받지 못했고요. 우선 매형이나 매제가 좀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예. 그 매형이나 또 매제 가운데서 혹시나 또 신천지 신도가 없는지 네. 이렇게 좀 더 한번 추가로 저희들 한번 또 네. 반론을 한번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참 뭐랄까 좀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네.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음. 답이 없길래 전화 신호가 가더라고요. 원래 가던 번호가 맞습니다. 정청래 의원에. 근데 전화 안 받더라고요. 아하. 그러고 나서 한 두어 시간쯤 있다가 또 걸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차단이 됐더라고요.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 문자를 보고 차단한 것 같아요. 저런 거를 질문하려고 기자가 전화를 하고 있구나. 내 친인척에 대해서 네. 물어보는 거를 확인하고 차단한 것 같습니다. 예. 이또 네.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청래 이제 후보하고 이제 볼콕으로 요즘 유명해진 이지은 마포갑 위원장도 제가 호남일보 이제 그 사태 터지고 난 뒤에 그때 같이 동행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지은 위원장하고 또 그때 당시 상황을 좀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를 계속 또 안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반론을 들을 수 없었고요. 그러나 추후라도 저희가 이제 반론을 듣게 되면 보도에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경호 사무총장의 신천지와 민주당 또 정치인들 간의 유착 관계, 본인의 경험담, 네. 중요한 증언을 저희가 들었고요. 예, 무엇보다 이런 증언을 자신의 얼굴과 사실 실명을 다 공개하고 증언을 한다는 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이런 걸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사실 뭐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이 구경호 이번에 증언은 당연히 저희 언론 입장에서는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 증언에 대해서 정청래 좀 후보 쪽에서 뭔가 사실과 다르다면 좀 적극적으로 반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구경호 사무총장이 이렇게 실명을 내걸고 그리고 인터뷰에 나선 이유 또 신천지의 여러 문제점들을 본인이 오랜 고민 끝에 이제 폭로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심경을 좀 밝혀주셨는데요. 네, 오늘의 마지막 인터뷰 영상입니다. 마저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뭐 익명으로 인터뷰를 해주셔도 괜찮을 텐데 이렇게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신천지의 위험성, 또 정계에서 좀 어떤 이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들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터뷰에 굳이 응하시는 결심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 신천지 나오기 전까지는 신천지가 틀렸어도 맞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목숨 걸고 신천지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저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고 또 누구한테 물어봐도 신천지 그 어떤 누구한테 물어봐도 저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저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였기 때문에 신천지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한 사람이기에 제가 신천지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또 이런 부분들은 고치고 이런 부분들은 수정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인정하고 또 잘한 거는 잘했다 또 칭찬받고 뭐 상도 받을 수 있으면 상도 받고 벌 받을 수 있으면 벌 받는 게 그 민주사회가 가는 방향이지 그냥 했던 것도 안 했다 그러고 아닌 것도 맞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와서 가족과 함께 기쁘게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밝혀도 돼요.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세계로 선교하는 교회 인천 성산교회에 제가 성도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고광종 목사님 말씀,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고 이제 새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신천지 성도들이 혹시 저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게 아니고 필요하면 저한테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과거요, 현재 신천지 관련된 모든 부분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어차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서 만약에 했으면 이 얘기는 저 구경호가 한 얘기 같은데 이렇게 나올 것이니 제가 얼굴 들여밀고 또 실명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지 뭐 숨어서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누가 인터뷰 하려고 하면 나오셔서 얼굴 내놓고 실명 거론하고 인터뷰해서 만약에 앞으로도 신천지가 제대로 좋은 곳이라면 자기들 말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떳떳하게 나와서 떳떳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안 그러면 신천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거짓말하는 곳이라면 없어져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힘든 용기를 내주셔서 저희 뉴탐사 또 허재현 기자에게 그 귀한 정말 증언을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시청자 여러분, 뭐 저분 뭐 이렇게 이렇게 공개적인 인터뷰를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습니까? 많은 격려를 좀 해주시고 또 추가로 또 신천지 교인들 좀 탈교하시는 분들 고민하는 분들은 저 구경호 장로에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몬 지파에서 지금 내부 관계자 또 증언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총회에서 나왔죠. 있었던. 그래서 지금 이제 신천지 교세가 또 센 곳이 충청도의 뭐 마띠아 지파.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호남에 있는 이제 베드로 지파인데 이곳에서도 사실은 좀 양심 선언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지금 이제 구경호 장로가 홍보부장을 담당했었다고 하잖아요. 신문지파에. 저거 베드로 지파의 이제 홍보부장을 제가 한 번도 직접 만나기도 하고 통화도 했었는데 이분도 사실은 그 교회 차원에서 그 신도들을 이렇게 민주당 당원을 적극적으로 가입을 독려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제 질문에 거짓말을 하기는 싫어서 그랬을까요?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취재에 응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베드로 지파에서도 우리 구경호 장로 같은 분 내부 증언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경호 사무총장의 오늘 인터뷰가 신천지 내부에서 참 많은 또 화제가 될 텐데 제2의 구경호 사무총장 같은 양심적인 신천지 나타나기 바랍니다. 외에도 좀 통일교에서도 좀 이런 용기 있는 좀 제보 내부 증언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보도와 관련해서 정청래 전 대표 쪽의 반론은 들을 수 없었지만 다만 이희자 근후회 회장의 반론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 그 마포 노벨의 거리 행사는 노벨재단의 행사가 맞다 라고 밝히셨고요. 다만 왜 신천지 교인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동원됐느냐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자, 이희자 회장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희자 회장의 반론입니다. 여보세요. 예, 이희자 회장님이시죠? 네, 네. 어디 예,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언론 뉴탐사에서 주로 취재하고 있는 그 탐사보도 그룹 제가 지금 워치독의 허재현 몸이 기자입니다. 예, 심근경색증으로 지금 치료 중에 있거든요. 네, 너무 아,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대화요. 2019년 그 마포 노벨의 거리 행사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그 신천지 행사가 심근경색증으로 맞다고 쓰러져 구경호 갖고 장로님께서 설명을 저희한테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만 입장 좀 짧게 좀 전화 줄 수 있을까요? 구경호 자꾸 장로님 아프다 아시죠?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 말만 예. 하면 됩니까? 저희가 다음에 오늘 통화해요. 보도가 나가야 되는데 회장님 반론을 실어드려야 돼서 그래요. 구경호 장로님께서 이게 신천지 행사가 맞다고 마포 노벨의 거리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회장님 예. 그분은 다음에 저한테 진짜 혹독한 그런 일을 당할 거예요. 예. 한국 근후회가 저는 신천지 신도도 아니고 네. 입회한 사실도 없고 공부한 사실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변호사 지금 2군데 3군데 다 예약해놨으니까 네. 오늘 이 핸드폰 제가 번호 딱 입력해놓고 예. 이 기사를 예. 회의 기사로 나갈 때는 이 기자님도 한번 굉장한 혹독한 뇌물을 받을 테니까 조심해서 쓰세요. 예.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그날 그 마포 노벨의 거리 행사는 신천지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 근후회 대한민국 노벨재단 예. 노벨상 추진협회에서 만든 행사예요. 그게 마포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해갖고 1200m를 만들었는데 신천지라고 누가 우리나라에서 허가해 줍니까? 그러면 거기 말이 됩니까? 신천지 대거 동원된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다음에 그러니까 저한테 아프다고 예. 자꾸 말하는데 예. 이 전화번호 내가 해놓고 끊겠습니다. 예. 허위 뉴스 냈을 때는 오늘 이 핸드폰 예. 번호 제가 잘 관리할 테니까 두고 보세요. 대거 동원된 게 신천지 교인들은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동원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마땅히 부인을 못하고 있네요. 예. 그래요. 네, 이렇게 반론 전해드립니다. 다만 뭐 신천지 뭐 이만희 회장과 뭐 만난 적도 없다라는 식으로 저한테는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만났습니다. 2019년 이후에 2020년 경에 최소한 만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 공교롭게도 오마이뉴스와 이희자 회장이 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아마 제 통화 직후에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반론 차원에서 전달을 해드리면요. 동교동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다가 가신 곳이라서 서울 마포 을구에서는 상징적인 동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은 것을 길이길이 기념하고 앞으로 노벨상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벨길을 만들었고 그날 노벨길 명명식을 마포구청과 함께 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의아한 건 있죠. 여전히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김대중 대통령님을 위한 기리는 행사였는데 김홍일 전 의원에게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았고 행사 내내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설명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근데 저 자리에 저 구윤철 지금 이제 기재부 부총리, 네. 재경우 부총리, 저분이 그 당시 기재부 차관이었는데 어떤 경위로 저 참석을 했는지 참 궁금해요. 예. 구윤철 씨가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어떤 계속 언론에서. 지금 네. 뭐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데 답변을 안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역시 반론을 전해드립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왜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했는가라는 질문에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도 다 그렇게 고개를 숙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한테만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인사한 거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청래 전 대표를 지역구 사무실에서 한 번인가 만난 것이 전부다.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고 정치 자금을 후원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땅 새천지에서 노벨상을 향해 나아갑시다라고 연설한 것이 신천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네, 뭐 새하늘, 새땅, 개벽 뭐 이런 용어 뭐 여러 군데서 다 쓰는 건데 이걸 꼭 신천지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신천지는 알고 있었지만 노벨길 명명식을 할 때는 이만희 총회장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2020년과 2022년 이만희 총회장을 만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확인되는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또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반론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신천지 내부에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그리고 본인 네. 이제 스스로 이제 신천지 신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시몬지파에서 그 홍보부장 역할도 했고 또 정치권의 과의 가교 역할도 했고 또 이만희 씨하고 직접 또 가까이서 또 네. 지냈던 만큼 굉장히 신천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정청래 이제 후보가 부인하고 있는 저 마포 노벨 행사는 신천지 행사였고 본인이 직접 저기 한 1,000여 명 정도 인원을 동원하는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이 정도 증언이면 정청래 후보가 해명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그날 찾아왔다는 이 구경호 장로를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그 친인척의 존재에 대해서도 뭐 정확한 건 촌수는 알 수 없지만 매형 또는 매제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좀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